안녕하세요. 내 몸 사용 설명서 바디 매뉴얼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노화에 대한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노화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리는 왜 노화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또래보다 빨리 늙게 되면 생기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년에 1년 이상 늙는 것을 가속 노화라고 합니다. 노화 속도가 보통 속도인 1배속보다 빨라져 있다는 뜻이죠. 근데 이렇게 가속 노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얼굴도 더 나이 들어 보이게 되고 또 신체 기능뿐만 아니라 걷는 모습도 나빠지게 되고 주관적으로 건강을 느끼는 정도도 더 나쁘고요. 게다가 사람이 나이가 들게 되면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비만 같은 여러가지 만성질환, 흔히 성인병이라고 하는 질병이 발생하는 시점이 앞당겨집니다. 이런 것들이 앞당겨지면 중년기 그리고 장년기 또는 초기 노년기가 되었을 때 암, 심혈관계 질환, 뇌혈관계 질환,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등 여러가지 심장질환, 신장질환 이런 기관들의 합병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동년배에 비해서 더 앞서서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면 70대가 되시게 되시면 더 빨리 치매가 오고요. 더 빨리 노쇠가 와서 와상이라고 하는데 침상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은 돌봄 요구라고 해서 누군가가 나를 돌봐주어야지 살 수가 있게 되고 혼자 스스로는 외출을 하거나 병원을 가거나 은행 업무를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이 더 진행되게 되면 결국에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가야 되겠죠.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가속 노화는 여러가지 생활습관 요인들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가속 노화를 불러올 만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생활습관을 바꿔서 노화를 늦출 수 있도록 노력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부터 노화를 늦추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바디 매뉴얼의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노화를 늦추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식습관 50%, 운동이 50%라고 생각하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식단 조절이 70-80%를 차지한다면 운동은 10에서 20% 정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단순당과 정제 곡물은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노화를 앞당길 수 있는 안 좋은 습관 중 최강으로 볼 수 있는 게 당분을 과하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콜라, 사이다, 주스 이것들과 비슷하게 안 좋은 걸로 미숫가루도 있고 디톡스 주스라고 해서 건강할 것이라고 믿고 드시는 여러가지 당분이 들어있는 주스들이 있습니다. 액체로 마실 수 있는 당분은 특히나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혈당을 올립니다. 이렇게 혈당이 빠르게 오르게 되면 그때 우리 췌장에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혈당이 빠르게 오르면 엠토르라는 단백질이 활성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인슐린과 엠토르는 가장 잘 알려진 가속 노화의 악셀러레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자극한다는 측면에서도 해롭고요. 혈당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면 우리 몸의 근육이 받아낼 수 있는 혈당을 넘어서는 부분은 첫 번째로는 지방, 두 번째로는 간, 세 번째로는 근육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방세포들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지방세포에서는 염증 물질들이 분비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염증성 물질이 분비가 되면 혈당이 이렇게 올라갈 때 인슐린이 더 많이 나오게 되고 근육은 더 적은 양의 당분을 흡수하게 되고 더 많은 양의 당분이 지방으로 들어가게 되는 악순환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점점 체형이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배는 뚱뚱해지는 체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체형이 이티형으로 되게 되면 만성질환은 점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노화 속도는 빨라지고 세포의 노화 속도도 더 빨라지게 됩니다. 현재까지 노화 방지와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효과가 증명이 된 건 절식입니다. 현재 내가 먹는 칼로리의 20에서 25% 정도 적게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단순히 살을 빼기 위해서 굶는 것이 아니라 칼로리를 낮춰서 맛있게 먹는 것을 의미하죠. 칼로리를 낮게 먹으면 노화 예방하는 유전자가 발현이 됩니다. 절식을 하게 되는 효과로는 4년 정도의 수명 연장, 만성질환 개선 등이 있습니다. 절식을 위해서는 탄수화물을 줄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끊는 게 아니라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에서 에너지로 사용하는 것은 오직 당분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아예 끊어버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건강한 식습관 혹은 다이어트 하면 떠오르는 간헐적 단식. 간헐적 단식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사실 간헐적 단식은 라마단에서 유래했습니다. 단식 후 당뇨 환자, 고혈압 환자들이 상태가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 연구를 해본 결과 단식이 건강에 이롭다는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금식을 할 경우 영양분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금식 후 음식이 들어오게 되면 뇌에서 지방을 녹여 당분으로 만들게 됩니다. 단식이 너무 길어지게 될 경우 말이 어눌해지고 사고가 이상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시간 정도가 건강을 위한 적당한 단식 시간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금식 시간에는 물 이외에는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만 먹어도 뇌는 영양소가 들어온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노화 방지와 체지방 분해에 좋은 간헐적 단식이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간헐적 단식이 오히려 섭식장애를 불러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체질과 식습관을 파악한 뒤에 점진적으로 시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체중 감소뿐만 아니라 치료적 효과를 위해서도 많이 연구되고 활용되고 있는 간헐적 단식. 간헐적 단식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허기를 느끼게 되면 안 되고 운동으로 근육량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몸에 적응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이 지나면서 단식하는 습관이 익숙해지면 치료적으로도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간헐적 단식이 어렵다면 그냥 내가 평소에 먹는 양의 20에서 25% 줄여나가는 절식만으로도 간헐적 단식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으니 절식을 시도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요. 좋은 식단을 유지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고 또 인지 기능이 줄어드는 것을 늦출 수 있습니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디자인된 식단이 있습니다. 지중해식 식단과 고혈압을 예방할 수 있는 대시 다이어트의 특성을 접목한 식단입니다. 이 식단을 준수하는 정도를 가지고 어르신들의 치매 발생을 관찰했을 때 이 식단을 아주 잘 준수하는 분들은 치매 발생 가능성도 거의 절반이나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의 실정상 우리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식단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당뇨 환자분들 보면은 혈당이 조절이 안 되시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고기 먹으면 혈당이 올라갈까봐 탄수화물을 드십니다. 그러나 탄수화물은 흡수율이 워낙 빨라서 들어가자마자 일단 쭉 올라갔다가 쭉 떨어집니다. 고혈당도 몸에 나쁘지만 저혈당도 뇌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고혈당, 저혈당 상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반복되면 몸에는 충격이 어마어마하게 되죠. 혈당은 혈당대로 조절이 안 되고요. 반면에 약간의 기름진 음식은 혈당이 천천히 늘었다가 떨어지면서 공복감도 덜하기 때문에 오히려 섭취량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독소가 되기도 하고 영양분이 되기도 해요. 300도씨 이상에서 5분 이상 가열하면 독성이 생깁니다. 만약 스테이크를 드시게 되면 미디움 레어에서 레어 정도로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100도씨에서 3시간까지 가열할 때는 독성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수육, 편육처럼 오래 쪄서 조리한 고기가 건강에 더 좋다고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붉은 고기는 흰 고기인 닭고기나 생선에 비해서 흡수율은 좋지만 지방이 그만큼 많아요. 수육이라도 맛없는 엉덩이 쪽의 대둔살 혹은 장조림 고기 같은 좀 푸석푸석한 고기가 몸에 좋아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져요. 근육이라는 게 팔다리 근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움직이기만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몸 안에 있는 단백질입니다. 우리 몸 안에 근육, 심장, 내장 그리고 소화액, 면역세포 이 모든 것들이 단백질에서 만들어집니다. 이상적인 하루 단백질 섭취량은 통상 몸무게 1kg당 0.8에서 1g이 필요합니다. 순살코기 200g을 먹어야지 단백질 60g이 나옵니다. 단, 한 번에 그렇게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당분으로 바뀌기 때문에 하루에 3번 나눠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노화 방지와 혈당 조절을 위해서 콩 섭취를 추천드립니다. 콩에 대한 단점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콩 섭취에 두려움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듯 합니다. 빅데이터들을 취합해봤을 때 콩을 많이 드시는 분들의 암 발생 및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률도 낮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적이고 임상적인 근거에 따라서 콩을 꼭꼭 씹어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콩 중에서도 특히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렌틸콩을 드시는 것이 좋아요. 대두에도 질 좋은 단백질이 함유돼 있어 대두로 밥을 지어 드시면 단백질 섭취와 동시에 탄수화물 섭취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과일보다는 채소를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을 또 수시로 드셔야 돼요. 생각해보죠. 심장에서 피를 뽑아서 전신으로 보내야 하는데 물이 부족하게 되면 심장에 부담이 가고 바빠지게 됩니다. 또한 수분이 부족하면 우리 몸이 기도 점막이 마르게 되는데 이런 곳에 수분이 없으면 세균이 번식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게 되는데 이런 갈증을 느끼는 족갈 중추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갈증을 덜 느끼게 되는데 물이 부족해도 몸에서 물이 부족한 것을 알려주는 조갈중추의 기능 저하로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아서 여러가지 병에 노출되기가 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화를 방지하려면 항상 생수를 들고 다니면서 챙겨 드셔야 합니다. 화장실이 가기 귀찮아서 물을 안 드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 화장실 가기 귀찮더라도 물은 꼭 습관적으로 드셔주셔야 합니다. 차는 오히려 탈수 증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차보다는 물을 섭취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이 건강한 삶을 위해 좋은 건강 정보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내 몸 사용 설명서 바디 매뉴얼이었습니다.